하는 것이 이제 최근 와서 많이 인식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 경쟁적으로 대규모 시설을 해나가면서 막대한 시설비와 투자비가 들어가는 거죠. 또 앞으로 수요를 감당을 하려고 하니까 또 계속 이 시설이 확장이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겨난 게 이제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수목장, 자연장지들이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데, 제가 몇 군데를 가보니까 그 규모와 면적이 대단하더라고요. 뭐 최소한 몇만 평, 5, 6만 평, 뭐 10만 평 가까이 돼가는 뭐 이런 광활한 지역 산림들이 결국은 또 매장, 묘지 어떤 형태로든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매장 문화만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가족 공원이라는 개념으로 이것을 문화를 바꿔간다 그러면 이 엄청난 시설 비용, 이 엄청난 토지, 1년에 여의도 땅에 한 배 반이 되는 국토를 우리는 자연 그대로 지켜낼 수가 있는 거죠. 이 엄청난 시설비를 줄이거나 막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계속 넓혀져 가고 있는, 또 우리가 이제 장지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매장을 하더라도, 공원을 하더라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한계가 있습니다. 15년, 뭐 한 번 더 되풀이 뭐 연장을 한다 하더라도 뭐 30년, 최고 30년 뒤에는 공안당에서든 여기에서든 이제 소멸이 돼버리는 거예요. 소멸. 그럼 형체가 이제 없어지네, 갈 곳도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함께 안고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국토를 보존하는데 굉장한 우리가 기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또 이제 우리가 지역의 골치 아픈 문제가 뭐냐면은 공동묘지라든가 무연고묘지 같은 게 엄청나게 산지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처리하고 이런 환경들을 우리가 다시 재개발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제 이런 가족 공원이 아까도 얘기를 우리가 이제 그대로 했지만, 이 공간이라는 공간이 결국은 무엇이 담기느냐,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어떤 형태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모습이 달라지고 행위가 달라지고, 결국은 우리가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건강과 여가와 문화를 담기는 이 공간이 가치가 가족 간에 화합할 수 있는, 이 지금 사실은 묘지 이 산소가 과거에는 참 아름다운 우리 조상의 미덕이었고 가족 가품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전부 다 멀리 뭐 가족들이 떨어져 살고 모이기도 힘이 들고 관리하기도 그러니까 뭐 힘이 들고, 그죠? 이게 오히려 이제 갈등의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아마 상당히 여러 부분들이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형태로 이제 되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우리는 오히려 새로운 화합의 장소, 힘들게 1년에 한 번, 두 번 아니면 찾아가지 못하면 미안하고 죄스러운 이런 산소가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가 공유하는 하나의 생활 공간으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나.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것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뭐가 있었냐면, 늘 자연을 생각을 하고 환경을 생각을 하는 관심이 오늘의 가족 공원이라는 형태를 만들어 온 거예요. 그 속에는 우리가 HLP, 헬스 라이프 플랫폼이라는 우리가 건강 생활을 위한 플랫폼이 여기 안에는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명의 몸짓시대에서 생활 면역 운동, 몸춤, 자연과 교감하기, 이 공간, 우리 하나의 자연 공간에서 뭘 할 것인가, 컨텐츠가 필요한 거죠. 먼저는 우리가 이것이 이제 준비되어 온 이제 이런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우리가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컨텐츠는,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이 공간도 이용을 하지만 바로 이런 장소, 우리가 이제 이 문화원, 앞으로 이제 지역마다 많이 생겨나가겠죠.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운동하는 프로그램, 또 저기도 보면 장구도 있고 북도 있고, 저기도 보면 뭐 연가무도 뭐 이런 다양한 우리가 건강 프로그램들이 이 안에서 자연에서, 또 우리가 일상에서는 생활 가까이 있는 데서 앞으로 남양주에서도 생길 수가 있고 양평에서도 생길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또 그 과정을 우리가 학습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그 지역의 회원들과 함께 이제 공유할 수 있는 이제 건강 프로그램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헬스 라이프 플랫폼에서 양성에서 늘 이제 강조 하고 있는 것이 바른 먹거리인 거죠. 먹는 것이 몸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괴산에서도 이제 자연 농장을 하고 있기도 하고, 올 봄에도 우리가 아시잖아요. 산에서 들에서 여기도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다양한 우리가 밭작물이 아니라 산과 들에서 정말 오염되지 않은 깨끗하고 순수한 이런 먹거리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생명의 밥상이라고 해서 공유를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가족 공원의 한 가족의 회밀이가 되면서 이런 컨텐츠를 우리가 교류를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뭐 수십 차례 생명의 밥상도 차려냈듯이, 자, 여기에서 우리가 가까운 데는 그런 이제 생명의 땅, 우리가 농장을 연결을 할 생각인 거예요. 공원에 가면, 주말에 가면 텃밭을 이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건 어떤 땅이냐? 우리는 철저히 자연농법으로,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많은 양을 소득을 해가지고 팔아서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는 것을 바른 먹거리. 아시다시피 요즘은 시골에서도 풀 뽑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콩밥 매는 아주머니는 전설이 돼버렸어요. 그건 뭐가 대신합니까? 제추자가 대신합니다. 제추제의 원료가 잘 아시니까 악명 높은 고엽제라는 겁니다. 잘 모르죠. 고엽제라는 말을 안 하니까. 하여튼 이런 것들이 땅에 한번 뿌려진 이 농약은 잘 없어지질 않습니다.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키워내고 생산해내는 먹거리들, 거기서 키워내는 축산, 닭을 키우기도 힘들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땅은 우리가 순수한 땅으로 보존을 하면서 자연농법으로, 나중에 이제 제가 자연농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 자연농법으로 우리 먹거리를 공유할 수 있는, 또 논밭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밭작물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져 버려져 있습니다. 밭작물, 주로 많이 뭐 마트나 백화점에 가서, 시장에 가서 사는 게 흔한 밭작물들, 서울서나 부산서나 대구서나 뭐 농촌 시골장에 가서도 파는 거나 다 똑같습니다. 그죠? 밭작물이라는, 먹기 좋고 생산하기 좋고 맛 좋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우리가 시장이 형성이 돼버린 거죠. 그 외에 본래 자연에는 먹을거리들이 몸에 좋은, 몸에 먹어서 약이 되고 영양이 되는 좋은 먹거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올 봄에도 저희가 시골의 농민들은 밭에 논에 씨도 아직 뿌리지도 않았는데, 땅이 아직 얼어있는 상태에서도 우리가 바구니 들고 나가면, 덜에 가면, 논에 밭에 가면 먹을 게 없는데 산에 덜에 가면은 먹을 게 산나물이 땅에서 봄 기온에 쏟아져 나오는 게 3월달 4월달인데도 한 바구니씩 가져옵니다. 그걸 우리가 반찬을 열매까지 경험해 보시잖아요. 그죠? 네.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 거죠. 너무들 좋아하는 거죠. 그 영양이나 뭐 그 가치로는 서울 시내 어떤 우리가 귀한 식당의 음식 메뉴보다도 영양이나 이런 먹거리의 가치적인 면에서는 훨씬 뛰어난 그런 좋은 먹거리들이, 이런 이제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고 경험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경험들을 제공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생명의 땅, 생명의 밥상 운동인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건강, 스스로 몸을 돌보고 먹거리와 또 자연과 교감하는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이 진정한 복지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기르는 삶이다. 삶이 되어져야 된다. 교과서에, 책 속에, 머릿속에, 인터넷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의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 문화가 돼야 된다. 즐기는, 공유하는 문화가 돼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가족공원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국토를 보존하고 자원을 아끼고, 또 뭡니까? 우리 가족공원이 기여할 수 있는 게 가족들의 화합을 만들고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뭡니까? 들락날락 이런 시간들과 문화를 공유를 하다 보면 추억이 만들어지고, 뭐 같습니까? 고향 같은, 그렇죠? 이런 고향이 되어지면서 이런 엄청난 우리가 건강과 삶을 공유하는 아주 특별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국토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이런 여러 가지
비용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어마어마한 예산을 줄이거나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의 생활에 하나의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들도 굉장히 포괄적으로 우리가 가족공원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회원으로서 얻을 수 있는 서비스가 굉장히 광범위해지는 거죠. 또 그 의미가 우리 시대에 누구에게나 추천하고 권유할 만한 또 필요로 하는 저희는 이제 이런 것들을 늘 생활로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말이면 늘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양성에서는 생활이었고 문화였고 그 공간과 시간 속에 늘 함께 해온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자연이라는 공간에다가 어떤 가치를 담아낼까? 어떤 가치를 공유를 할까? 그걸 통해서 우리 건강과 삶의 어떤 유익을 우리가 만들어낼까? 이런 것들이 양성이 10년, 20년, 30년 계속 해왔던 노력이었고 실천이었던 거죠. 이제 그것이 가족 공원이라는 형태로 새롭게 이제 거듭나는 또 계기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 밖에도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국민들 의식을 계몽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문화는 결국은 생각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르게 이제 얘기를 하면 요즘 우리가 적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적폐. 그죠? 적폐. 그 중에서 뉴스를 제일 많이 탄 적폐가 뭐였죠? 뭐 정치적인 적폐도 있었지만 대기업의 뭐 어느 기업의 뭐 적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그 뉴스에 나오는 거는 뭐 빙산의 일각인 거죠. 그렇죠? 이 자본화가 성장을 하면서 자본주의가 성장을 하면서 결국은 자본이 대기업, 그죠? 솔림 현상을 만들어 갖고 그 솔림이 시장을 지배하는 아주 특수한 환경과 구조로 만들어져 온 거죠. 대기업들이 문어발로 기업들을 1세대, 2세대로 넘어가면서 수십 개, 3세대, 4세대로 넘어가면서 수백 개를 만들어가면서 골목상까지 다 잠식을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법으로 지금 뭐 막으려고, 뭐 차단하려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 기업 안에서의 내부 거래. 예? 자동차 만들죠? 운송하죠? 예? 배 만들어가지고 싣고 나르죠? 한 기업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월급 주는 돈 가지고 또 쓰라고 백화점까지 만들어놨습니다. 여행 가면서 돈 쓰라고 호텔 만들어놨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자본이 지배하는 구조가 돼버린 거죠. 그게 우리 많은 사람들의 과거에는 우리가 조그마한 기술이나 노동력이 있어도 일자리가 많았고 할 것이 많았고 그런 것들이 좋은 기술이 있으면 기술이 어디로 가져갑니까? 대기업이 금방 좋은 기술을 상품화 시켜가지고 시장에서 시장을 점유해버리고 뭐 이런 이제 적폐들은 대기업, 기업에서나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공직사회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오랫동안 개선되지 않은 이런 것들은 소비자들, 시민들,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이러한 형태로 우리 스스로가 건강한 소비를 하는 문화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정책이 하기는 힘이 듭니다.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앞으로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우리 시대에 그걸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은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큰 프레임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프레임을 쉽게 기득권을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바꾸기가 여간해서 쉽지가 않은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이 시대도 빠르게 바뀔 수 있었던 것들은 뭐냐면 그 오랜 초롱성 같은 이 우리 시대의 변화도 촛불 하나가 모여서 그 수가 많아지면서 그것이 같은 생각이 공유가 되어지면서 우리가 변화를 경험을 했듯이 결국은 모든 변화는 시민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자의적으로 일어나야지만 근본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지 물리적으로 더군다나 기득권은
그거를 바꾸려고 하죠. 바꿀수록 불안하고 손해보는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이 이 가족공헌이라는 형태로 출발을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 건강을, 우리 생활을 스스로 개선하고 지켜나가는, 우리 삶의 문화를 우리 스스로가 새롭게 이어가는 그런 연대가, 이게 이제 좋은 모델이 하나가 우리가 이제 서울 근교에든 만들어지면 우리가 이제 지방에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의 트렌드가 되는 거예요. 트렌드가. 생각을 해볼 거 아닙니까? 매장의 형태에서 보안당으로 왔는데 그게 문제가 많구나.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자연장지를 생각을 했는데 역시 국토를 잠식하고 그런 상태의 현상을 보면서 그 불합리한 요소를 보게 될 겁니다. 그거를 비교 대비할 만한 모델이 없었는데 이 가족공원에 지금까지 어떤 생활 환경 공간을 뛰어넘는 아주 매력있고 아름답고 아주 행복하고 즐거운 공간이잖아요. 이런 모델이 만들어지면 아마 다양한 형태로 진화되어 나가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델을 만들어 나간과 동시에 그런 수요를 대비를 해서 대도시 근교에 또 아니면은 그 지역 단체, 가족 모임에 다양한 형태로, 예를 들면 뭐 예술인들이 모여서 요즘 동호 클럽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같이 생활을 하면서도 교류하고 그 교류하는 공간을 세컨드 하우스처럼 하나의 공간, 생활 공간을 확장시켜서 세컨드 하우스처럼 자연 공간을 내 공간처럼 일상에서 활용을 하고 그 추억이 그대로 여기에 담겨질 수가 있고 그 추억을 다시 우리 가족들에게, 아이들에게 그 추억을 자녀들하고도 교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국은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문화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가치를 느끼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가치들이 뭐냐면 서로 관심이 모아지고 참여가 일어나고 문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장묘 문화는 가족공헌이라는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한번 바꿔보자, 이런 이야기인 거죠. 괜찮아요?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 되지 않겠나. 결국은 이 이야기를 하기까지에는 참으로 오랜 생각과 시간과 고민들이, 또 이것을 무엇을 담을 것인가 많은 준비들이 이미 오랫동안 되어 왔던 거죠. 네. 그래서 이 가족공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형태로 창조해낼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어지면 다양한 형태의 가족공헌들이 묘지, 묘소라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아주 개성있고 특징적인 공원들이,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전국에 수십 개, 수백 개 만들어져 나가지 않을까. 그것을 우리가 또 우리 국민에게,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대단한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권유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내가 한 달이든 1년이든 3년이든 보관을 하고 싶으면 보관하다가 근본적으로 어디로 가져가야 됩니까? 봉안당에 놔놔도 15년 지나면 가져가라 그러고 이거를 집안에다 내놔놓을 수도 없고 어딘가는 영원히 편하게 잘 모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 영원히 잘 모실 수 있는 게 어딥니까? 세상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어디예요? 땅속에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땅속에 가면 다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결론은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요거를 다시 요걸 이제 깨면 여기 이제 가루가 다시 가루로 돌아옵니다. 그대로 이제 우리가 흙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명당이라고 하죠. 명당. 명당이라고 하는 명당이 가지고 있는 이 토양의 조건을 여기다가 만들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가치를, 의미를 아는 사람은 알 테고 모르는 사람은 뭐 뭐라도 할 수 없는 거지만 하여튼 좋으니까 나쁠 게 없으니까. 옛날에 명당을 굳이 돈 있는 사람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굳이 명당을 찾았던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산 사람이, 후손들이 몸에 좋다고 하니까,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복이 있다고 하니까, 복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막 그게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야기 하자면 이제 또 내가 이야기 해드리겠지만, 하여튼 명당이 가지고 있는 조건을 그대로 우리는 흙에다가, 여기에다가, 이 봉안하는 데다가 복문을 해서 환경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요걸 안치를 할 거예요. 예? 그러면 아마 내 가족은, 내 부모님이 됐든 내 형제가 됐든 내 자녀가 됐든 뭐 내 가족은 정말 좋은 곳에서 위에는 아주 이쁘게, 이게 뭐 500평이 될 수도 있고 1000평이 될 수도 있고 2000평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공간을 아까 사진에 봤듯이 아주 아름다운 나무도 심고, 예? 조형물도 뭐 곳곳에 잘 배치를 해서 그림을 그려서 요거는 여러 형태로 나올 거예요. 뭐 어떤 경우에는 정자도 하나 앉힐 수가 있고, 예? 정자도 하나 들어서고, 앞에다가 또 뭐 여건이 된다 그러면 뭐 분수, 예? 뭐 연못도 하나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 주변에는 뭐 꽃길도 하나 만들어질 수도 있고, 사람들이 뭐 50명, 100명이 모여가지고 음악회를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여서 뭐 밥도 해 먹을 수 있고, 쉬었다 가면서 뭐 저거 할 수 있도록 뭐 한옥 집도 하나 딸려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주말에 여기에 놀러 가도 너무 좋겠죠? 예. 그렇죠? 뭐 좋은 날이 있으면 여기 가서 뭔가 모임을 해도 좋겠죠? 이 주변에 만약에 뭐 경치가 뭐 물도 좋고 산도 좋고 만약 그렇다면 여기서 결혼식을 해도 괜찮겠죠? 그렇잖아요. 야외 결혼식. 그죠? 나는 지금 계속 그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상을 해보면, 제가 이제 이 이야기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는데 뭐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어떤 영감에 끌려가지고 어디를 가다가 하니까, 제가 우리 밴드에 보면 당군 그 성전이 있는데요, 해놨어요. 야, 정말 특별한 곳이 없는 거야. 주변에 아무리 돌아가도. 그냥 조그마한 야산을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찾아 들어가니까. 이 입구에 뭐 소개하는 팻말도 하나 없어. 그런데 이게 이제 고지가 한 25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를 다 타고 올라가니까 이 고지에다가 기와집도 한 채 있고, 장독대도 있고, 예? 넓은 잔디밭도 있고, 예? 그 한쪽에 뒤쪽으로는 단군의 가면을 모셔놓은 사당도 있고, 여기에 정자가 하나 있는데 거기 올라가니까 사방이 확 열려 있는 게, 이것이 명당이구나. 예? 그림도 너무 좋고. 그런데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요런 곳은 양평에 어디 댕기면 곳곳에 천지 삐까리겠더라고요. 이런 땅들은. 예? 그냥 이대로 만약에 이거를 싹 걷어내고 그냥 그대로 놔놨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누가 찾아올 일도 없고, 평생 영원히 누가 발길이 올 일도 없는 거야. 여기는 뭐 뭐로 따라올 일도 없고, 토끼장을 올 일도 없고, 예? 여기다가 동다가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데야.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놓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딱 요거를, 이름을, 당군을 빼고 우리 가족 공원으로 딱 하면 너무 좋겠다. 기가 막힌 모델을 딱 보여주더라고요. 내가 나오면서 몇 번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요거를 우리가 가족 공원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이런 땅을 찾아도요, 한 5만원, 10만원만 주면 아마 양평에서도 아마 이런 거는 골라서, 왜? 그냥 뭐 쓸모가 없는 땅이니까. 그러면 여기는 또 주변이 확 뚫려져 있으니까 이 지역 주민들이 1월 1일 날 새해가 열리면 여기가 해맞이 장소래요. 달이 떠도 좋겠고, 해가 떠도 좋겠고, 저녁에 노을이 져도 좋겠고, 어? 거기에 주말에 여기다가 나들이나 가면, 너무 좋겠더라고. 그늘만 있으면. 여기 집도 있으니까, 음식을 해 먹어도 되고, 잔치를 해도 너무 좋겠더라고. 그래서, 만약에 누가 우리가 가족 동원이라면,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기일날, 다 모여가지고 여기서 밥도 해 먹고, 추모하면서, 그쵸? 온 집안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여기서 시간을 보내도 괜찮겠다. 그리고 공간이 그렇게 넓지도 않는데도 한 1000평이나 되려나? 그런데도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사람을 모으려고 하면 한 2, 3천 명은 또 모으겠더라고요. 공간이. 한 2천 명은 모으겠더라고요. 한 번에 다 모아. 그럼 한 500명, 1000명 이런 데서 무슨 문화의 무슨 프로그램 같은 거 한 번씩 해도 넘어겠죠. 돌아가신 분이 뭐 그림을 잘 그린 작가면 여기다가 뭐 전시회를 해도 괜찮겠더라고요. 야외 전시회. 문화 공간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네. 그래서 모델 하나만 잘 나오면 만들어지면 그 나머지는 우리가 그림 그려주는데 사람들이 충분히 연결해서 상상할 수 있고 더 나은 것을 그려볼 수 있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지역에서 오히려 뭐 경계하는 이런 시설이 아니라 오히려 어느 지역에서든 오히려 환영하고 반기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